2020년 8월 27일 아침 미국 루이지애나주 웨스트웨이크 화학공장 한 채의 지붕에서 흰 연기가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연기 안에는 염소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는 공장 담을 넘어 사람이 사는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다리 건너에서도 보일 만큼 컸습니다. 바로 옆 10번 고속도로가 통째로 막혔고 주민들에겐 집안에 머물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각 공장 안에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틀 전에 회사가 직원 전원을 내보냈기 때문입니다. 공장에 남은 건 창고에 쌓아둔 흰 가루뿐이었습니다. 이곳은 수영장에 넣는 소독제를 만들어 미국 전역에 대던 공장이었습니다. 사고를 낸 건 그 제품이었습니다. 가루의 이름은 TCCA, 여름이면 수영장 물에 한 움큼씩 털어넣는 미국에선 마트에서도 파는 흔한 염소계 소독제입니다. 특별할 것 없는 여름 소모품입니다. 물이 충분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천천히 녹으면서 염소를 조금씩 내놓고 물속의 세균과 조류를 죽입니다. 여름 내내 수영장 물이 맑게 유지되는 원리가 이겁니다. 문제는 물이 적을 때입니다. 다 녹지 못한 가루는 스스로 열을 내며 분해되기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독성 염소가스를 뿜어냅니다. 통을 채울 만큼의 물이 아니라 표면을 적실 만큼이면 충분합니다. 젖은 채로 갇히면 이 가루는 스스로 뜨거워집니다. 2020년 8월 24일 국립 허리케인 센터가 경고를 냅니다. 로라가 하루 만에 허리케인으로 커지고 거의 최고 등급으로 상륙한다고. 비가 300mm 넘게 쏟아졌습니다. 회사는 그날로 공장 가동을 멈추고 제품을 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트럭으로 빼낸 양이 370톤이 넘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은 폭풍이 오기 전에 치운다. 여기까지만 보면 준비는 교과서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를 실으러 오기로 한 트럭 몇 대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그 트럭들이 싣고 갔어야 할 물량이 공장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창고에 남은 TCCA는 450톤이 넘었습니다. 회사는 그것을 팔레트 위에 3단으로 높이 쌓아 올렸습니다. 바닥에 물이 차오르더라도 젖지 않게 하려는 조치였습니다. 폭풍이 오면 물은 강에서 도로에서 밀려든다. 그게 이 지역의 상식이었고 그 상식이 뒤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8월 27일 새벽 1시 로라는 4등급 허리케인으로 상륙합니다. 최대 풍속은 시속 240km였습니다. 그리고 바람은 물이 차오르기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건물 지붕이 뜯겨나갔습니다. 가장 심하게 뜯긴 생산동 안에는 TCCA가 30톤에서 45톤 사이로 들어있었습니다. 뚫린 지붕으로 빗물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단으로 높이 쌓아둔 가루 위로 하필 정확히 위에서부터 떨어졌습니다. 공장 안에는 그걸 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침 8시 30분 반응이 시작됐습니다. 가루가 스스로 열을 내며 분해되고 독성 염소가스가 흘러나오고 결국 그 열로 건물 안에 불이 붙었습니다. 가스와 연기는 하나의 기둥이 되어 마을과 고속도로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이 영상 첫 장면의 그 연기입니다. 생산동은 설비까지 통째로 탔습니다. 회사는 신고를 넣고 자체 소방 설비로 불을 잡아보려 했습니다. 공장에는 저수지에서 소화용수를 끌어올리는 펌프가 4대 있었습니다. 4대가 순서대로 돌면서 소방 호스와 방수포로 물을 보내는 구조였고 허리케인을 앞두고 점검한 목록에도 들어있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부족할 것 없는 설비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4대 중 1대는 처음부터 고장이었고 2대는 전기로 도는 펌프였습니다. 허리케인으로 교일 때의 전기는 이미 끊겨 있었습니다. 전기 펌프엔 비상 발전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장의 비상 발전기는 허리케인이 오기도 전부터 고장나 있었습니다. 회사도 그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발전기를 한 대 빌려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날 아무도 그걸 켜지 못했습니다. 사용 설명서도 전원을 옮기는 절차서도 공장 안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날 돌아간 펌프는 디젤 한 대뿐이었습니다. 4대짜리 소방 설비가 실제로는 한 대였던 겁니다. 수압은 분해를 멈출 만큼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장비가 온 건 신고 5시간 뒤였습니다. 그러는 사이 오후 5시 30분 이번엔 다른 건물에서 흰 구름이 올라옵니다. 아침에 탄 생산동이 아니라 길 건너 창고였습니다. 아침에 잡았다고 생각한 일이 다른 쪽에서 다시 시작된 겁니다. 그 안에 있던 TCCA가 450톤. 앞에서 본 물에 젖지 않게 3단으로 쌓아 올린 바로 그 물량입니다. 이 건물의 지붕도 이미 뜯겨 있었습니다. 상황이 통제됐다고 판단된 건 다음날 오후 2시 30분. 첫 장면에서 막혔던 그 도로가 다시 열리기까지 28시간이 걸렸습니다. 미국 화학안전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2010년 10월에 쓰인 서류 한 장을 찾아냅니다. 조사관들이 가장 오래 들여다본 문서입니다. 회사가 스스로 만든 위험성 평가 보고서였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로 창고 지붕이 무너지면 안에 있는 제품이 분해될 수 있다. 보고서를 만든 사람들은 해야 할 일까지 적어두었습니다. 창고 지붕이 강풍을 견디는 구조인지 확인할 것, 못 견디면 보강할 것. 문장은 그 두 줄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확인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기록은 회사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2016년에도 위험성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창고 지붕은 다시 목록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누가 언제까지 확인할지 정해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위원회가 지적한 건 평가를 안 했다는 게 아니라 평가에서 나온 숙제를 끝까지 따라가는 체계가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 10년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따져보니 그 건물들은 애초에 지금의 내풍 설계 기준에 맞춰 지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기준이 생기기 전에 지어진 건물이었습니다. 예고편도 있었습니다. 3년 전 텍사스에서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상한 대목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TCCA는 미국의 공정안전관리 규정 목록에 없습니다. 이런 반응성 물질이 규제받기라는 문제를 위원회는 30년 가까이 지적해왔습니다. 위험물을 대량으로 쌓는 건물엔 스프링클러 기준이 있었지만 이 창고엔 없었습니다. 수영장 옆에 놓아두면 아무 일 없는 물건입니다. 바뀐 건 물질이 아니라 그걸 둔 자리와 양이었습니다. 특별한 물질이 일으킨 사고가 아닙니다. 우리 넉넉하면 이렇게 조용히 풀립니다. 이게 이 물질이 원래 하는 일입니다. 앞에서 보신 이 장면을 다시 떠올려 보시죠. 표면을 적실 만큼의 물, 그거면 이 가루는 스스로 뜨거워집니다. 창고엔 그게 450톤 있었고 그 위로 지붕이 뚫려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죽은 사람도 없습니다. 다시 첫 장면의 그 연기입니다. 공장이 비어있던 건 사람을 지키려던 판단이었지만 바람이 사람 적은 쪽으로 분 건 그냥 운이었습니다. 10년 전 종이에 적힌 경고를 그대로 두면 마지막에 남는 건 운뿐입니다.